혹시 여러분은 과일을 먹고 건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상치 못한 피로감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우리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특정 변화들이 왜 종종 단순한 노화의 징후로 치부되는지 궁금해 한 적이 있으신가요? 끊임없이 쏟아지는 의학 정보와 치료법 속에서 우리는 종종 노년기에 마주하는 일부 증상들이 완전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흔히 겪는 2일까지 질병과 이러한 징후를 이해하는 것이 왜 전반적인 웰빙에 중요한지 탐구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러한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차분한 마음가짐이 불필요한 치료와 불안감에 맞서는 최고의 동맹인지 확인하십시오. 1. 기억력 감퇴.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일까? 우리가 우아하게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력 감퇴라는 당혹스러운 현상을 경험합니다.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해 잠시 생각에 잠기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억력 감퇴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이 치매나 심각한 인지 기능 저하의 시작을 자동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그것들은 뇌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반영합니다. 뇌는 수많은 기능과 활동을 감독하는 우리 몸 전체의 제어센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뇌의 뉴런 수는 점차 감소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검색하는 방식에 미묘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뉴런 수 감소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의 일부이며 가끔씩 건망증이 생기거나 적절한 단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감소 속도를 늦추고 인지 건강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신체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촉진하여 뉴런과 인지 건강에 영향을 공급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육이 강하고 기능적으로 유지되려면 신체 활동이 필요한 것처럼 뇌도 독서, 일기 쓰기, 퍼즐 풀기 또는 새로운 기술 배우기와 같이 인지 능력을 자극하는 활동을 통해 번성합니다. 따라서 노화에 따라 어느 정도의 기억력 감퇴를 경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러한 노화의 측면을 이해와 적극적인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망증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에 굴복하는 대신 우리는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인지 활력을 지원하는 활동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정신 운동을 일상생활에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노화의 아름다운 여정을 헤쳐나가는 동안 기억력과 전반적인 뇌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남성 노년의 흔한 변화. 전립선 비대증 BPH은 남성 생식기 계통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으로 특히 남성이 나이가 들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정객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전립선은 전립선 조직의 증식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크기가 증가합니다. 이 과정은 많은 남성이 노화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어느 정도의 비대를 경험하는 노년층에서 특히 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은 심각한 불편함이나 심각한 증상을 초래하지 않아 비교적 양성 질환입니다. 일부 남성은 배뇨 횟수 증가나 절박뇨와 같은 경미한 요로 문제를 경험할 수 있지만 이러한 증상은 일반적으로 관리하기 쉬우며 쇠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립선 비대가 방광에서 소변을 운반하는 요도를 심하게 압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남성이
전립선 조직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요로 기능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진행은 일반적으로 점진적이며 전반적인 웰빙에 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건강 상태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발생합니다. BPH가 배뇨 패턴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만 공격적인 치료나 중재를 필요로 하는 기능 장애를 거의 일으키지 않습니다. 많은 남성이 특별한 치료나 요법 없이 전립선 비대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전반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에게 흔하고 종종 예상되는 노화의 측면이지만 일반적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종종 치료보다는 모니터링됩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의 정기 검진은 요로 건강의 변화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시력 저하.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일까? 시력 저하는 눈의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나타내는 두드러지고 중요한 징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수많은 변화를 겪으며 눈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안구의 탄력성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 탄력성 감소는 눈의 수정체가 다양한 거리에서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을 방해합니다. 이 기능은 선명한 시야에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수정체는 적응 능력이 떨어져 특히 가까운 작업을 수행할 때 초점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흔한 노화 관련 시력 문제는 노안이라고 하며 종종 중년기에 나타나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뚜렷해집니다. 노안을 겪는 사람들은 더 선명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독서 자료를 더 멀리 떨어뜨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책 읽기, 컴퓨터 작업 또는 메뉴를 보는 것과 같은 간단한 작업이 좌절스러울 정도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점 능력, 저하는 일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인이 시력의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시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비타민과 항산화제가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은 눈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본입니다. 비타민 C, 비타민 E, 루테인 및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영양소는 눈 기능을 지원하고 노화 관련 시력 문제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도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눈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똑같이 중요합니다. 식이 요법 및 생활 습관 고려 사항 외에도 정기적인 눈 검진 일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검진은 의료 전문가가 시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예방 조치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인 눈 검사는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황반변성과 같이 진행된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질환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은 이러한 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시력을 보존하는 데 핵심입니다. 그러나 노인의 시력 문제는 자연적인 노화 과정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내장과 같은 질환은 종종 노화와 관련이 있지만 다양한 다른 요인에 의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전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개인은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의 눈 부상은 나중에 시력장애에 기여하는 지속적인 영향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당뇨병 및 고혈압과 같은 특정 건강 상태도 안질환 발병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어
전반적인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더욱이 적절한 보호장치 없이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의 누적 효과와 같은 환경적 요인은 눈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손상을 완화하기 위해 야외 활동 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전자장치에서 청색광 필터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보호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세, 골다공증, 뼈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 골다공증은 뼈가 점진적으로 약해져 부서지기 쉽고 골절에 더 취약해지는 의학적 질환입니다. 골다공증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다공성 뼈를 의미하며 뼈 기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밀도와 강도를 잃으면서 뼈 기질 내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변화를 반영합니다. 이 질환은 종종 다양한 요인의 결과로 발생하며 칼슘이 점차적으로 고갈되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칼슘 및 기타 필수 영양소를 흡수하는 효율성이 떨어져 뼈를 부서지기 쉽고 부상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뼈밀도 감소로 이어집니다. 뼈 손실 과정은 일반적으로 교활하게 진행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절을 경험할 때까지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골절은 겉보기에는 경미한 낙상이나 몸을 굽히거나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은 정상적인 일상 활동을 통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성 골절의 흔한 부위에는 고관절, 척추 및 손목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고관절 골절은 이동성과 독립성을 크게 손상시켜 종종 광범위한 의학적 중재 및 재활을 필요로 합니다. 더욱이 척추골절은 만성 통증, 기형 및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뼈 건강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여러 위험 요인이 골다공증 발병에 기여합니다. 나이가 중요한 요인입니다. 뼈 밀도는 성인 초기에 최대 뼈 질량에 도달한 후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의 여성은 뼈 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에스트로겐 수치 감소로 인해 위험이 더 높습니다. 기타 기여 요인에는 가족력, 체격 크기, 낮은 신체 활동 수준, 흡연, 과도한 알코올 섭취 및 특히 칼슘과 비타민 D 부족과 같은 부적절한 영양 섭취가 있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에는 영양 및 생활 습관 선택을 중심으로 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식단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칼슘은 뼈 구조의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성인은 일반적으로 연령과 성별에 따라 매일 약 1,700mg의 칼슘이 필요합니다. 유제품 우유, 치즈, 요구르트, 잎이 많은 녹색 채소, 케일, 브로콜리, 콜라드 그린, 및 강화 식품, 오렌지 주스, 시리얼. 과 같은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식단에 포함하면 칼슘 섭취량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신체가 칼슘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 D도 필수적입니다. 이 비타민은 햇빛 노출, 지방이 많은 생선, 강화 유제품 및 필요한 경우 보충제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외에도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걷기, 조깅, 춤추기 및 근력 운동과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은 뼈 형성을 자극하고 뼈 밀도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뼈에 스트레스를 가하여 적응하고 강해지도록 격려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주 최소 150분의 중강도 운동과 2일 이상 근력 강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전문가와의 정기 검진도 특히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개인의 경우 뼈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중 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 덱스의 스캔과 같은 뼈 밀도 검사는 뼈, 미네랄 밀도를 측정하고 골다공증의 초기 징후를 식별하여 시기적절한 중재를 허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변화에는 식이요법 조정, 운동 프로그램 및 뼈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물 치료에 대한 권장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의 결절, 혹과 종양의 차이. 결절은 신체 전체의 다양한 생물학적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혹 또는 덩어리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성장은 폐, 갑상선, 간, 신장 및 피부와 같은 장기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절 형성은 염증, 감염, 호르몬 변화 또는 양성 성장 과정과 같은 광범위한 요인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절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결절은 무해하며 광범위한 의학적 중재가 필요하지 않은 위협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결절의 원인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결절은 호르몬 불균형 또는 양성 낭종의 존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결절은 감염, 유가종 또는 양성 종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결절이 류마티스 관절염 또는 사르코이도시스와 같은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절의 특정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결절이 발견되면 종종 신체 검사, 영상 검사 또는 관련 없는 문제에 대한 진단 스캔 중에 우연히 발견됨. 의료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결절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따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일반적으로 환자가 겪을 수 있는 증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철저한 병력, 청취 및 신체 검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초기 평가는 결절이 건강에 눈에 띄는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일련의 진단 검사 및 평가가 일반적으로 수행됩니다. 초음파, 컴퓨터 단층 촬영, CT 스캔 또는 자기 공명 영상, MRI과 같은 영상 기술이 결절의 크기, 모양 및 위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영상 검사는 결절의 특성과 주변 조직과의 관계를 시각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결절의 특성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초기 판단을 내리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결절 내 석회화의 존재는 양성 과정을 시사할 수 있지만, 불규칙한 경계는 악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결절에서 조직 샘플을 얻기 위해 생검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는 결절에서 세포를 추출하는 과정이 포함되며, 이러한 세포는 실험실 환경에서 분석하여 세포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검은 양성 결절과 악성 결절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며 치료 결정을 안내하는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환자와 가족은 결절의 의학적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결절의 발견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절의 본질과 잠재적인 건강 영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결절이 양성이고 공격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결절은 정기적인 후속 진료 및 영상 검사를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니터링할 수 있으므로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크기 또는 특성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신중한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환자를
적절한 관리 옵션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성결절에 대한 신중한 대기 접근 방식, 근본적인 질환에 대한 약물 치료 또는 악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외과적 중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결절 발견을 헤쳐나가는 열쇠는 결절의 중요성과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명확성과 안심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있습니다. 취하, 불면증, 노년의 흔한 수면 문제, 젊은 시절에 잠이 드는 행위는 종종 쉬워 보였습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자는 상태로 자연스럽게 전환되어 방해받지 않고 편안한 밤에 수면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밤에 눈을 감으면 거의 마법처럼 잠이 들고 아침에 상쾌하고 활력을 되찾은 채 깨어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면 패턴에서 문제가 되는 변화를 품이티리 시작합니다. 한때 단순하고 본능적이었던 과정이 매일 밤 힘겨운 싸움이 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평화로운 휴식을 찾지 못하고 침대에서 뒤척입니다. 이러한 불면증 현상은 수많은 요인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생체 시계인 일주기 리듬의 점진적인 비동기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리듬은 일상생활 및 약속과 동기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퇴, 신체 활동 감소 또는 변경된 사회적 상호작용과 같은 생활 방식의 변화는 이러한 불일치를 더욱 악화시켜 일관된 수면 패턴을 확립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기간 동안 우리 삶에서 직면하는 압력과 도전은 우리의 정신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책임, 걱정 및 일상생활의 요구의 절정은 불안감을 고조시켜 밤에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호르몬 변동 및 신진대사 변화와 같은 노화와 관련된 다양한 신체적 변화를 헤쳐나가는 동안 우리는 또한 신체적 불편함, 안절부절 못함 또는 화장실을 더 자주 가야 할 필요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복적인 수면을 취하는 능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수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불면증에 기여하는 요인이 무엇이든 차분하고 수용적인 마음가짐으로 이 질환에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수면 장애가 흔한 경험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종종 수면 부족을 동반하는 불안과 좌절감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인내와 적극적인 전략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면증을 효과적으로 퇴치하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려면 개인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탐색하고 구현해야 합니다. 일관된 수면 일정을 확립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는 주말에도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일관성은 우리 몸의 내부 시계를 강화하여 자연스럽게 잠들고 깨는 것을 더 쉽게 만듭니다. 진정시키는 취침 시간, 루틴을 만드는 것도 수면 경험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부드러운 요가를 연습하거나 따뜻한 목욕을 즐기는 것과 같은 수면 전에 편안한 활동에 참여하면 우리 몸에 긴장을 풀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또한 침실이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잠들고 잠을 유지하는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블랙아웃 커튼, 백색 소음 기계 또는
편안한 침구를 사용하여 이상적인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게다가 생활 습관 선택은 수면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여 더 나은 수면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격렬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녁에는 부드러운 움직임이나 스트레칭에 집중하십시오. 또한 식단 선택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몇 시간 동안 카페인과 과식을 피하면 수면 장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 및 휴식 기술을 연습하는 것도 불면증을 관리하는 데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명상, 심호흡 운동 또는 점진적 근육, 이완과 같은 기술은 마음과 몸을 진정시켜 잠들기 쉽게 만듭니다. 낮 동안 이러한 수련을 탐구하면 밤까지 이어지는 평온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7. 동맥 플라크, 혈관 노화의 주범. 동맥 플라크는 일반적으로 죽상경화증이라고 불리며 동맥벽 내에 플라크가 점차적으로 쌓이는 병리학적 과정입니다. 지방 침전물, 콜레스테롤, 칼슘 및 기타 물질의 축적은 동맥의 경화 및 협착으로 이어져 혈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맥 플라크 형성은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과 유사하게 노화 과정의 자연스러운 측면으로 간주됩니다. 주름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40세 이상의 거의 40%가 이 질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세가 되면 이 수치는 거의 100%까지 증가하여 노인 인구에서 죽상경화증의 광범위한 특성을 강조합니다. 이 질환은 좁아진 동맥이 중요한 장기로 가는 혈류를 제한하여 심장마비, 뇌졸중 및 말초동맥 질환과 같은 심각한 심혈관 문제의 가능성을 높이므로 상당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동맥 플라크 형성을 예방하고 죽상경화증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모두 더 건강한 동맥에 기여합니다. 또한 과일, 채소, 통곡물, 살코기 단백질 및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을 채택하면 심장 건강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생선과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과 베리류와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품은 동맥 플라크 형성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흡연 및 과도한 알코올 섭취와 같은 해로운 습관을 피하는 것은 동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흡연은 동맥 내벽을 손상시키고 플라크 축적을 가속화하여 죽상경화증의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스트레스 수준을 관리하는 것도 심장 건강에 좋은 생활 방식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과체중은 더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 상승에 기여할 수 있으며 만성 스트레스는 심혈관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건강하지 못한 대처 메커니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심혈관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데 똑같이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 및 혈압 수치에 대한 일상적인 검사는 잠재적인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여 시기적절한 중재를 허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죽상경화증 발병 위험이 더 높은 사람들에게 의료 전문가는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을 관리하기 위한 약물과 같은 추가 전략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동맥 플라크 형성 또는
죽상경화증은 상당한 건강 위험을 초래하는 노화의 흔한 측면입니다. 그러나 개인은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해로운 습관 피하기 및 일상적인 건강검진 참여를 포함한 건강한 생활 방식, 선택을 통해 이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을 우선시함으로써 개인은 노화하면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을 크게 줄이고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9. 과잉치료, 노년 건강을 위협하는 함정. 의학적 관점에서 과잉치료는 신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모든 약물이나 치료법은 건강 문제를 완화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신중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해를 끼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면 일련의 부작용을 유발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생제의 과도한 사용은 소화 및 전반적인 면역에 필수적인 장내 미생물의 섬세한 균형을 깨뜨려 항생제 내성 감염과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도한 방사선 요법은 표적 암세포뿐만 아니라 주변의 건강한 조직에도 손상을 입혀 2차 암 및 기타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불필요한 외과적 수술은 신체 기능을 손상시켜 감염, 회복 시간 연장, 심지어 신체 능력의 장기적인 손상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영향 외에도 과잉치료는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치료 요법과 관련된 심리적 부담은 환자에게 불안감과 우울증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잦은 진료 예약의 스트레스,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및 치료 결과의 불확실성은 모두 정신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관점에서 의학적 중재에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0. 노년 건강,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개인이 나이가 들면서 노화에 따른 신체 기능의 자연스러운 쇠퇴로 인해 다양한 질병이 다가올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과잉 치료와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려면 건강한 습관을 개발하는 데 있어 생활 습관 조정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관된 생체 시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는 일정을 채택하면 신체가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는 데 필요한 적절한 휴식을 보장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신체 건강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과 정서적 탄력성을 지원합니다. 늦은 밤 활동과 해로운 습관은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방해하여 면역력 저하와 건강 문제,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특히 노인에게 질병 예방에 똑같이 중요합니다. 노인은 단백질, 비타민 및 미네랄을 포함한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여 영양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생선, 살코기, 계란, 유제품, 콩류, 신선한 채소 및 과일과 같은 식품은 식단의 필수품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고지방, 고칼로리, 고염분 및 고당분 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식이선택은 심혈관 질환 및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체 운동은 노인에게 질병 예방에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적당한 신체 활동에 참여하면 질병에 대한 신체의 저항력을 높이고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노인은 걷기, 태극권 및 요가와 같은 가벼운 운동을 선택하여 개인적인 선호도와 신체 능력에 맞게
운동 루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전반적인 웰빙에 필수적입니다. 낙천주의와 회복력으로 삶에 접근하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가족 모임이나 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연결을 위한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삶의 후반부의 아름다움을 축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노화와 함께 오는 불가피한 변화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 차분하고 합리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방식으로 일상을 계획하고 건강한 생활에 집중하면 노화의 어려움에 대한 탄력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걸러내고 과학적 지식에 신뢰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 및 삶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10일,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혜. 오늘 우리는 노화의 유불까지 흔한 징후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이를 헤쳐나가는 방법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이 정보가 이 자연스러운 삶의 단계를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배우셨나요? 댓글로 오늘 배운 한 가지와 일상생활에 적용할 계획인 것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유튜브 채널을 좋아하고 공유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함께 건강한 노년을 향한 여정에서 계속 성장하고 배우고 서로를 지원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